집값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속설에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이 속설 근거가 있는 건지 이유경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진보 정부 때마다 집값이 실제로 올랐습니까? 네, 이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집값이 오를 거니까 집을 사자 하면 그런다고 해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현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지난 20년간 정권별 집값 변동률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 63.8%, 문재인 정부 72.5%로 상승폭이 두드러집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 때는 집값이 떨어졌고요. 또 윤석열 정부 역시 하락했습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때는 20% 이상 올랐습니다. 좀 더 과거로 가보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도 모두 집값이 올랐습니다. 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유독 집값 상승폭이 큰데 이유가 있습니까? 두 정부 모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던 시기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초반에 사스 등 예상치 못한 변수에 경기가 위축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4차례나 인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리는 극약 처방을 썼었습니다. 여기에 집값을 잡겠다면서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규제 등이 공급 부족을 더 부추겼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또 세금 중과와 대출 규제와 같이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투기 소요를 자극해서 풍선 효과를 불러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집값 상승이 일어났는데 근본 원인을 투기꾼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바람에 세금 중과 대책과 거래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는 바람에 결국 시간이 갈수록 집값은 더 많이 오르고. 그럼 정리하면 진보 정부 때 집값이 유독 더 오른다는 속설 맞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꼭 그렇다기보다 두 정부 모두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정권을 넘겨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폈었고요.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기억하시겠지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했을 정도로 부동산 부양 의지가 강했었습니다. 전문가의 말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이전의 정권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들을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 측면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도 진보 정부의 정책이 워낙 수요 억제만 집중이 되어서 집값 불안을 키워왔다라는 분석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하락했던 이명박 정부 때를 보더라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집권 초기에 뉴타운 계획을 발표해 잠재 수요를 빠르게 흡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은 내일 은행들을 불러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출 조이기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대규모로 돈을 풀 거다라는 전망도 많은데 금리 인하가 추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